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 그 이슈의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충남 금산의 별무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의 교감 선생님이자 개척 멤버이신 이상찬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팬데믹과 교육 간의 관계에서부터 미래 교육의 방향까지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팬데믹과 교육 간의 관계 그리고 별무리 학교가 기존 공교육에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Here we go!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 자연적으로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인 건 확실해요. 그 인간들이 뭔가를 자꾸 숲을 파헤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팬데믹에 대해서 교육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크리에이션 케어테이커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것의 가치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볼 수 없도록 교육한 교육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반복, 순환될 거라는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교육은 어떤 함의를 갖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전망을 해볼 때 교육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어떤 교육이 의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면해서 만날 수 없고 불규칙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성장하고 교육을 받아야 꿈과 이상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데, 온라인도 끌어와야 되고 플랫폼도 깔아야 되고 어플리케이션도 알아야 하고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냥 물리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미래가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뭔지, 실시간 쌍방향을 위해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지, 이 플랫폼과 저 플랫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플랫폼끼리는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할지, 이러한 어떤 교사들조차도 IT 리터러시가 없으면 이 상황을 물리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줌이라는 앱이 있는데 화상 회의용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수업으로 쓰려면 풀을 베야 되는데 호미밖에 없어. 그럼 그 호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날카롭게 벼러서 나처럼 만들어서 써야 풀을 벨 수 있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지금 감당해야 할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교사가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끌어다가 어떻게 블렌딩해서 아이들이 가장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 새로운 형태의 교사로서 탈바꿈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존재감에 있어서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내용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아이들이 결정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정하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교사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들은 그전까지 그냥 묵인되어지고 그전까지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던 것들을 그냥 다 삭제시켜버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교육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어떤 변화의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큼 확실합니다. 교사의 존재감, 또 아이들의 참여,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 이것들을 담보할 수 없다면 팬데믹 이후의 교육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도권 교육을 비판한다거나 기존의 교육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정했더니 굉장히 궁색해졌는데 진짜 교육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가 뭐지? 그렇게 고민하니까 조금 해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모든 곳에 반영한 그런 학교라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학교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걸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헬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교육이라는 영역이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어떤 세팅이 있다라는 전제인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학교를 만든다면 그게 참된 기독교 학교가 아닐까라는 전제로 학교를 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교육이라는 어떤 고유한 영역을 창조하셨고 그 영역은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훼손되었고 그 훼손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극복하고 그렇다면 교육의 어떤 회복된 모습은 이것이 아닐까? 라는 걸 제안할 수 있다면 그런 학교라면 제도권 학교를 떠나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들을 이제 지체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학교가 다른 대안학교를 비판한다든지 제도권 교육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어떤 우리들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시작했고 그때 가장 중시했던 것이 바로 가치. 우리가 학교를 할 때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이냐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가치가 제자도, 공동체, 소명, 샬롬이었죠. 그럼 제자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 가장 강하지만 가장 약하게, 가장 높지만 가장 낮게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교사는 가르치는 모습으로, 학생은 배우는 모습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이런 학교 괜찮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제자도를 바탕으로 한 가르침과 배움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곳곳에서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해볼 때 학생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명을 발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명이 자기 개인과 지역사회와 열방에 조금씩 드러날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교육이 이 사회에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전제를 갖고 저희가 지금 9년차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 참 재밌다 라고 느꼈던 게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사나 장학관들이 와서 우리 학교의 학점제를 배우고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의 학점제의 방향을 잡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드는데 참고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래교육이라는 화두가 생기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이 갖추어야 할 여러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수직적이면서 전향적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어떤 가치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1 to 12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치교육과정, 역량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쌍방향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강원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당장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학교 개교했을 때부터 구글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계속 활용했고 시골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경계를 틀려면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과감하게 교사의 틀을 넘어서 멘토를 끌어와서 그분에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그냥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는 온라인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건 아이들을 학교에 오게 해서 대면 수업하는 거건 어떤 형태로든지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장학사, 연구사, 교감급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가면서 이분들이 인상적으로 느끼는 건 우리 학교의 티칭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다른 학교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티칭이 일반적으로 트레이닝과 코칭이라는 이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티칭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레일도 정해져 있고 종착역도 정해져 있고 가는 방법, 가는 속도, 거기에 탈 사람 모두가 정해져 있는 트레이닝이라는 개념. 이것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갈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단점으로 가득 찬 이 코칭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둬요. 코치라는 것은 마차를 얘기하는 건데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어떻게 가야 할지 빠르게 갈지 천천히 갈지 잠깐 설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그 마차에 타는 사람이 결정하거든요.
지금 갑시다. 너무 빠른데 좀 천천히 가시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치에 탄 사람이 결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코칭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전제들을 우리는 잘 파악했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코칭으로 전환해가고 있다는 이 과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은 사실은 학점제예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오고 있는 학점제라는 전제가 아이들이 일단 뭘 배워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고 어떤 형태로 평가가 진행되는지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합쳐져서 결국 내가 다다라야 할 어떤 학습의 최종 목표까지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코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교육과정상에 구현했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기독교 교육은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재밌는 건 일반 교육의 지향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일반 학교들 교육에 가치가 없어. 교육에 역량이 들어가 있지 않아. 중액적인 교육과정을 교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잘 몰라. 근데 별무리 학교는 하고 있어. 굉장히 기독교적인 인사이트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일반 학교에서 너무나 절실한 미래교육과정에서 이루고 싶은 내용이었던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일반 제도권 학교의 좋은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교육을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제도권이나 다른 대안학교들이 적용하기에 좀 이렇게 쉬운, 일반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있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